안녕하십니까, 조스쿨TV 조부장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동계올림픽 소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거리두기 연장 및 청소년 방역 패스 등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쟁과 감염병은 엄청난 일이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분들, 투자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방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새학기를 준비한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한 주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뒤로 한 채 제 컨텐츠를 듣기 위해 클릭해주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산책거리는 부산 남포동입니다. 이전 컨텐츠에서 댓글에 남포동 쪽 학교를 다녔다는 분이 계셔서 남포동을 한번 와봤습니다. 저도 남포동 쪽은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도 근처 고등학교 출신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참 많이 왔던 곳입니다. 남포동 맥도날드 앞은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였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지하상가에 옷을 사러 가서 눈탱이 맞기도 하고 나름 즐거운 청소년기를 보냈던 곳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는 첫 발령지가 영도라서 남포동 쪽에서 회식도 많이 하고 맥주도 마시고 즐거운 추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맛집도 엄청 많았죠. 안 온 지 오래되어서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객이 줄어 이 주변 상권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와보니 임대 내놓은 상가가 되게 많네요. 2, 3년 사이에 세상도 저도 너무 많이 변해버린 느낌이 듭니다. 주간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캘린더에 빈칸이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바빴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았고 아무튼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안정적이다 보니 사실 좀 저를 놓고 살았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독서라든지 운동은 소홀히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니 돈은 벌고 있어도 미래가 불안하고 나름 걱정이 많다 보니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뭐라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빠도 마음의 안정을 위해 독서, 운동을 매일 조금이라도 했습니다. 이걸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고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반복하는 일이 있나요?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다면 그 일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헛소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발 꿈 좀 묻지 마세요입니다. 주간 이슈 2가지를 말씀드리고 왜 이런 주제를 설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이슈 첫 번째는 당근마켓입니다. 저는 당근마켓의 광팬입니다. 사실 처음 당근마켓을 접한 건 와이프 때문인데요.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중고거래 심부름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전 기본적으로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별 불만 없이 나갔죠. 나가보면 높은 확률로 남편들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사는 게 비싼가 봐요. 집 근처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엄청난 아이디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중고 택배 거래 사기가 빈번한 현실에서 당신의 근처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 회사는 참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 대표가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1978년생인 김용현 공동창업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잠깐 삼성물산 상사 부분에 있다가 2007년 네이버로 옮깁니다. 2011년 당시에 스타트업이었던 카카오로 옮기고 회사 사내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을 확장시킨 당근마켓을 2015년에 창업합니다. 창업 목표는 지역 커뮤니케이션의 부활입니다. 이거 스토리 라인이 지나치게 섹시한 거 아닙니까? 학력을 떠나 삼성물산, 네이버, 카카오가 쉽게 때려칠 수 있는 회사입니까? 중고장터 앱 만들겠다고 회사 때려치다니 대단합니다. 저처럼 학교 그만둔 스토리 따위야 비교가 안 되죠. 아무튼 이런 스토리까지 알고 저는 더욱더 당근마켓의 광팬이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당근마켓에서 태블릿 PC를 샀다는 겁니다. 업무상 태블릿 PC가 꼭 필요합니다. 강의 자료 준비 및 진행을 위해 필요한 거죠.
기존에 쓰던 거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입니다. 와이프가 쓰다가 잘 안 쓰길래 제가 쓰고 있었죠. 이 제품도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화면이 좀 작고 무엇보다 와이프가 쓰던 거라 핑크. 네, 전 핑크가 진짜 안 어울리는 놈입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팔고 돈을 좀 보태 기변을 하기로 결심하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갤럭시 탭 S8이라는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성능 짱, 디자인 짱이죠. 하지만 이런 신제품은 무지하게 비싸죠.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되죠. 물론 저는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런데 이 제품 출시를 손꼽아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신제품이 출시되면 기존 제품이 당근마켓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리는 제품은 갤럭시 탭 S7 FE. 갤럭시 탭 S7의 하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하위 버전을 사느냐? 저 정도면 제가 쓰는 용도의 성능이 차고 넘치거든요. 당근마켓에 키워드 알람을 걸어두고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매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S7 FE LT64기가 제품 43만원. 알람 뜨자마자 바로 채팅을 해서 약속 잡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만나기로 했고 제가 찾아가려 했는데 이분이 저희 집 근처로 오신다고 하시고 매너도 너무 좋으셔서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감탄하며 가격도 안 깎고 쿨거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쯤 집 근처 역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났는데 굳이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기기 작동 꼼꼼히 확인해 보시라고 하시고 커피까지도 한 잔 사주시더라고요. 당근 거래를 많이 했지만 이런 친절이라뇨. 당근마켓 대표님 성공했습니다. 지역 커뮤니케이션 부활. 이런 분들이 이웃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쿨 거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게 확인해 보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제가 산 제품은 램 4기가 용량 64기가 짜리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제가 받은 제품은 램 6기가 용량 128기가 짜리입니다. 이게 뭐죠? 왜 더 좋은 걸 싸게 파신 거죠? 더 비싸게 파실 수도 있었을 텐데.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기존 태블릿은 30만원에 내보내고 새로운 놈 43만원에 들여왔습니다. 당근마켓 짱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생각이 났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22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전원 태블릿 PC를 지원하거든요. 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네요. 총 91,700대. 예산으로는 673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저 고등학교 재입학은 안 되겠죠? 학생 여러분, 태블릿 활용 잘하면 학습 효율 확실히 올라갑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아이패드로 교과서 다운받아서 공부하더군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주간 이슈 두 번째는 쇼트트랙 곽윤기 선수입니다. 저는 동계올림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은 집중해서 봤던 것 같은데 이번 베이징올림픽은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곽윤기 선수는 제가 팬이라 집중해서 봤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땄죠. 이 장면은 정말 기쁘게 보았습니다. 곽윤기 선수의 팬이 된 건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의 가짜 사나이에 출연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 전에 곽윤기 선수를 알고는 있었지만 국가대표가 이런 예능 컨텐츠에 출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본업인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혁신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은메달 이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컸어요. 쇼트트랙 하면 레전드로 불릴 만한 업적과 이력을 갖춘 선수가 돼야지 라고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걸 조금 일찍 깨달았어요. 밴쿠버 올림픽 이후에 최고가 되고 싶다는 마음보다 올리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향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운이 좋게 유튜브도 하게 되고 국가대표 10년차 경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걸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괜히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학생들과 수도 없이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아예 꿈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무런 경험이 없는걸요. 그런 학생들한테 생활기록부 진로희망을 써야 하니 정해야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고1부터 꿈을 정해야 한다. 강요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의대에 진학한 학생이든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이든 비슷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강자의 포지션으로 꿈을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아닌 학생도 있었겠죠. 어찌됐든 저는 타인의 꿈을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근마켓 창업주는 본인이 당근마켓 만들지 몰랐을 겁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거기까지 간 게 아닐까요? 곽윤기 선수는 큰 꿈이 있었으나 현실을 깨닫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진로를 확장하고 은퇴 후 유튜버로 꾸준하게 활동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꿈을 가지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기보다는 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고 본질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죠. 이런 이유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싫어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1 때 진로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형입니다. 학생들에게 거짓 꿈을 유도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확정 못하는 학생들을 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든 분들의 취지와 상관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범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겠죠. 아무튼 우리 타인의 꿈을 함부로 물어보지 맙시다. 애초에 그런 건 없는 건지도 몰라요. 저도 꿈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오늘은 분량 조절 실패로 내용이 너무 길어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 소개는 쉽니다. 대신 만화책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책인데 제 채널 구독자들이 대부분 청소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기바야시 신 작가의 도쿄 에이티스입니다. 기바야시 신은 아마시 세이마루, 아오이 유아, 안도 유마 등 다양한 필명을 사용하는 작가로 소년탐정 김전일, GTO, 신의 울방울, 쿠니미치의 정치 등 대단한 작품의 스토리 작가입니다. 저는 이분의 팬이라 웬만한 작품 다 보았는데요. 그중 도쿄 에이티스를 가장 좋아해서 전자책으로 구입하고 생각날 때마다 봅니다.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제가 좋아하는 대사만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 하루가 짧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이더라. 여름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5월 초순이었을까? 아직 조금 쌀쌀하고 땀에 젖은 셔츠 때문에 소름이 돋았던 것이 기억난다. 고작 30분 정도의 거리가 험준한 산을 내려가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때의 마음을 어딘가에 품고 20년 세월을 보낸 것 같다. 학창시절의 여러가지 추억과 뒤엉켜서 가슴 어딘가에 억지로 처박아둔 상태였다. 끝나지는 않았다. 확실히 그렇게 느꼈다. 나는 아직 결판을 내지 못했다. 학창시절의 자신에게 항상 따라다니던 초조함도 망설임도 결핍감도. 나는 변하고 말았어. 옛날 제일 되고 싶지 않았던 어른이 되고 만 것 같아. 사람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 것만 정열을 쏟고 차분히 지켜보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려고 한다. 한순간에만 반짝이고 밤하늘로 사라지는 불꽃의 아름다움이 그 덧없음에 있는 것처럼. 사회인이 되고 나면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일은 점차 사라져간다. 그것은 조직 안에서의 타인의 성공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낮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사실은 학생의 취업 준비도 그러한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친구가 내정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나는 유지의 제1지망 내정이 진심으로 기뻤다. 노력해서 자신의 힘으로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친구가 자랑스러웠다.
자신이 나빴다고 말하면서 사는 방식을 바꿀 수 없는 리키아의 말은 그의 그 후 인생 자체였다. 사람은 죽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고 한다. 그렇다면 리키아는 그때 무엇을 본 걸까? 그 1학년 여름의 추억이었을까?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고 우리는 각자 나아가야 할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참고로 리키아라는 인물은 서핑이 너무 좋아 취업을 포기하고 하와이의 서핑샵에서 일을 한 주인공 친구로 결국 바다가 데려가 버린 인물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시시한 인생일까? 문득 멈춰서서 뒤돌아볼 추억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쓸쓸한 인생일까? 나에게는 아직 두 가지 모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앞으로 분명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간 친구가 일깨워 주었다. 발버둥 쳐보자고 생각했다. 일도 그 외 여러 가지 것도. 도쿄 에이티스는 일본 버블 경제 상황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일본 대중문화 특유의 야한 장면, 그리고 지나친 교훈을 주입하는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입니다. 11권짜리 만화책이며 결제를 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보지 않으시겠지만 20대의 두근거림이 그리운 분들 한 번쯤 보셔도 좋겠습니다. 청소년분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